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2월 시험 문제로 3월 시험 대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독해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독해 1, 2, 3, 4 부분을 다 한번 조금씩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독해 1부분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1부분 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문장 분석력이 제일 중요하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호흡을 해야지 그냥 앞에서 뒤로 단어별로 뚝뚝뚝뚝뚝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렇게 보게 되면 단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좀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지? 요런 쓸데없는 데 집착을 하게 돼서요. 우리가 항상 앞에서 뒤로 보더라도 호흡은 갖고 보셔야 돼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펜을 잡으시고 저는 그 연습을 계속 시키는데요. 요거는 S, 요거는 V. 이렇게 표시를 자꾸 해요. 손으로 자꾸 문장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딱 봐도 이 문장이 구조가 분석되어져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우리 문장 분석력 문제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먼저 57번이에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 교재 문제와 똑같은 거. 저는 이제 제 교재를 일반 출판된 그런 제 책들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6급 종합서도 있고 급수별로 다 있고 단어장도 있고 한데 그 종합서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독학서예요. 그래서 뒤에 풀이도 다 나와 있고 해석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사실 보시면 되는데 굳이 돈을 더 내고 선생님이 그걸 읽는 걸 들을 필요가 특별히 있을까? 물론 이제 저자 직강이니까 좀 더 추가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은 수업에 이제 폭이 되게 크잖아요. 온라인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제 자체 교재를 제본해서 따로 쓰고 있는데 그거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최근 기출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게 한 문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난 1월 시험 풀이에서 얘기했던 것과 형식이 똑같은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보여서 그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我们 우리는 来到 어디에 왔어요? 뭐뭐더海边 해변으로 왔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우리로 가는 모양이죠. 주어가 생략되고 呼吸着 호흡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병렬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3개가 있네요. 空气, 양광, 海水 세 가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사가 뭐였냐면 호흡하다. 호흡을 하다에 후시, 콩치 짝이 될 수 있지만 햇빛을 호흡하거나 바닷물을 호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은 빼줘야 되는 그런 문제. 너무 쉽죠? 그래서 호흡만 해주시면.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모르는 단어 호흡하다 이건 신선하다고 공기고 햇빛이고 이렇게 단어 체크를 하면 이 파트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60번 먼저 1월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똑같은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전치사 구조가 나와요. 통과 项目的失败 뭐를 통해서 그리고 주어가 없이 바로 이렇게 동사가 나온다고 해서 항상 모든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다. 진짜 주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도 있거든요. 그치만 특히 지금처럼 사동동사 그러니까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라고 해서 让, 教, 使, 令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틀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치사 구조를 왜 영어 선생님도 괄호를 주로 하고 저도 이제 괄호하는 습관을 자꾸 기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괄호라는 이 기호에서 얻는 어떤 메시지가 뭔가 생략해도 된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전치사 구조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도 똑같아요. I study Chinese in the classroom 이라고 하면 in the classroom은 괄호를 우리가 해버리는 이유가 이거 없이도 나는 중국어를 공부해요 라는 말만으로도 문장이 되고 이게 SVO인 걸 보고 영어에서는 삼형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중국어도 전치사 구조로 괄호를 하고도 문장은 똑같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괄호 없이 한번 요 말만 해볼까요? 자세히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중국인 친구한테 갔어요. 다짜고짜 회사로 하여금 뭐뭐하게 했어. 이렇게 말하면 중국 친구는 응? 뭐가? 뭐가 회사로 하여금 뭐뭐하게 했다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사동의 동사가 뒤에 들어오는 경우는 주어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고쳤었냐면 통고를 빼달라 그랬어요. 뭐가 项目的失败 이 프로젝트의 실패가 회사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었다. 요걸 그러니까 지난번 문제풀이 특강, 적중 특강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이번 시험 단어만 달라지고 똑같이 나왔어요. 보실래요? 통고 역시 무엇을 통해서 동사 뭐예요? 使 그럼 풀이 방법도 아시겠죠? 근데 통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괄호 없이 갑자기 주민들로 하여금 뭐뭐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뭐가요? 뭐가? 요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지난 1월 요 문제풀이 특강 들으셨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 얘기에서 제가 조금 이제 걱정되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어에서 이런 사동동사, 누구를 뭐뭐하게 만들다 하는 동사 중에 우리 let 이라는 동사 아시죠? 여러분 이런 말 쓰잖아요. Let me introduce myself.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소개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제 소개 한번 해볼게요. 되게 나서는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잖아요. 우리 중국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랑이 가능해요. 단 랑 뒤에 1인칭만 들어요. 워나 워만. 그리고 동사. 요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더 나온다면 원래 주어가 없는 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똑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让我介绍一下 라고 하면 저로 하여금 소개 한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소개 한번 할게요. 让我们团结起来 라고 하면 우리 단결합시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기본적으로 앞에 전사 구조가 치고 나왔어. 그 다음에 사동동사 랑지하고 실링이 나왔다면 거의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요. 이 지금 말하는 New HSK, 그러니까 버전 2죠. 지금 HSK가 맨 처음에 출제될 때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항상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부분에서 좀 인상적인 문제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 부분은요, 제가 먼저 문제를 푸는 어떤 규칙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순서대로 풀 필요가 전혀 없다. 순서대로. 이게 1번 첫 번째 빈칸, 제가 일단 빈칸에 임의로 번호를 좀 붙였어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쉬워지니까. 1번 빈칸부터 풀어야 그 다음 2번 빈칸을 풀고 이게 아니라요. 묶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빈칸 묶음, 2번 빈칸 묶음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좀 접근하기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좀 단어가 쉬운 것 같아. 그것부터 먼저 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을 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게 사실은 1번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첫 번째, 왜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냐면 흐름하고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파트는 따페이를 찾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빈칸 주변 얘기만 살짝 보고 이 아이의 짝을 찾아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이 전체 내용을 세밀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번 아니다 싶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보기는 아예 이제 보지를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딱 봤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제 앞으로 A를 보지 마시라고요. 아시잖아요. 이 파트의 특징. 아닌 게 섞여 있으면 답이 절대 되지 않아요. 쌤 제가 되게 과감하게 제꼈는데 답이 A면 어떡하죠? 어차피 틀릴 운명인 거예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시간 오래 걸려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아니다 싶은 단어가 들어있으면 제발 그 보기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이거는 아닌데 또 얘는 보고 있고 뭐 이러면 이 파트가 괜히 쓸데없이 길어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을 근거로 해서 제 이 부분은 풀어주시고요. 이 모든 규칙을 뒤집어 엎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너무 확실해요. 한 빈칸이. 얘는 무조건 이게 답이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유도로 치면 한 판 승. 한 판 승. 아니면 보통 풀어도 빈칸 2개 이상 건드려서 풀리는 경우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로 치면 절반이면 경기 끝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빈칸을 막 3개째 보고 있고 4개째 보고 있다. 공부가 전혀 안 되신 거예요. 6급 준비가 안 된 거예요. 6급 준비가 진짜 되신 분들은 정말 빠르면 빈칸 하나, 아니면 보통 2개. 예, 요게 맥시멈.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70번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요. 일단 이렇게 묶음을 짝짝짝 봐요. 짝짝짝 보면 누가 봐도 어디가 좀 쉽냐면 3번 빈칸이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3번 빈칸을 먼저 봤거든요. 앞에 뭐가 있어요? 지아오통.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아오통 시구. 답식 끝. 이렇게 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발 문제를 좀 쉽게 푸세요. 풀이는 제가 해요.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는 뭐지?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쉽게 풀고 풀이는 쌤한테 맡겨 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 한 방에 풀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왕 이제 이 문제를 띄웠으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앞으로도 좀 알아둬야 되겠다 싶은 단어 몇 개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준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준쇼 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준쇼는 5급, 준슌은 6급.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준쇼에서 쇼가 뭐냐 여러분? 지킬 숫자, 지키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준슌에서 슌은 따를 순자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똑같이 원칙이라는 말을 붙여도 준쇼 원칙 하면 원칙을 지키다, 준슌 원칙 하면 원칙에 따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말까지 한꺼번에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준쇼 지키다의 반대말은 역시 5급으로 위반, 위반하다. 준슌 따르다 6급 단어의 반대말은 역시 6급 단어로 위배, 위배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둘이 짝인지 막 이렇게인지 아니면 얘네끼리 헷갈리고 하니까요. 아예 4개를 준쇼 위반, 준쇼 위배 이렇게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 중에 한 단어만 나와도 우리 학생들한테 4개를 다 끄집어내서 자 이제 외우세요. 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준쇼 위반, 준쇼 위배 요거 암기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보기에 참 잘 보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답이 아니어도 옆에 꼭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조베이라는 단어예요. 조베이는 어떤 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기획하다라는 동사로 어떤 활동이나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조베이活动 아니면 회의가 있을 거야. 그 회의를 미리 준비하고 기획하다. 조베이 회의 혹은 어떤 의식, 조베이典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하다라는 동사로 한 번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동사가 났어요. 우리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도달하다, 이르다 라는 뜻에 해당하는 동사가 5급에 2개, 따오다 뒤집어서 다 따오 그리고 6급에 다 청 요렇게가 뜻이 3개가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요 2개 차이점을 먼저 얘기하면 따오다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무띠띠 목적지라고 적었어요. 예를 들어 얘는 장소가 들어온다는 건데 따오다 베이징 이런 거죠. 베이징에 도착하다. 요걸 줄여서 이제 여러분이 따오 베이징 이렇게 쓰시는 거죠. 다 따오는요. 한번 보세요. 무띠띠 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무띠예요. 다 따오 무띠 목적에 도달하다. 다 따오 목표 목표에 도달하다. 다 따오 수이핑 수준에 도달하다. 다 따오 시하고 어떤 효과에 이르다. 어때요? 다 추상적이에요. 다 추상적이에요. 자, 이 2개는 그렇게 차이를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단 공통점은 뭐냐? 혼자서도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서도 어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야 되고 나 혼자서도 내가 세운 목표나 내가 어떤 효과에 이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청은 반드시 2개 이상의 입장이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단체가 협상을 통해서
우리 꼭 찢어. 요렇게 하도록 해요. 라는 하나의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아까 말한 것처럼 상반된 의견을 가진 여러 사람이나 여러 단체가 하나의 공통된 생각에 이르다 라고 할 때만 다청이라는 6급 단어를 써요. 그래서 잘 쓰는 단어가 다청시의 이, 협의에 도달하다, 이르다. 다청공시 하면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다, 이르다. 예, 역시 추상적이지만 다따오하고 차이점은 확실하죠. 네,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이었어요. 자, 독해 3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버전 3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치고 와서 여러분한테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하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워가지고 네, 찍었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최근에 올라온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현재 6급과 생각보다 버전 3 6급의 변화가 좀 크거든요. 그 대신 독해 3부분의 이 형식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독해 2부분으로 살짝 이사를 갈 뿐. 근데 하나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은 5개 빈칸에 5개 보기가 주어져서 A, B, C, D, E까지 있잖아요. 근데 버전 3에서는 F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6개 보기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안 좋냐.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4개만 찾으면 그냥 1개씩 남으니까 바로 그냥 짝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2개가 남잖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끝까지 풀어야 되는 조금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형태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으니까요. 자, 독해 3부분은 항상 1단계 뭐부터 해라? 각 빈칸 앞에 관련사를 찾아라. 우리가 관련사라고 하면 수이란 단시, 루고치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관련사에서 앞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이란을 찾는 거고 루고를 찾는 거예요. 그것과 짝을 이용해서 보기와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앞을 훑어볼 거예요. 71번 앞을 이렇게 가봤더니 지변. 우리 지변이라 그러면 가설. 설령 뭐뭐일지라도 짝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거의 뭐하고 쓰죠? 부사? 예 하고 쓰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A, B, C, D에 예가 있는지 봤더니 어머 바로 있네요. 얘가. 자, 대략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科学家, 과학자들이 설령 진행了数十年调查研究 수십 년간의 조사와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也仍然没有 방금 배웠다. 达成共识 방금 나왔잖아요. 여전히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다. 네, 너무 확실한 답이 나왔습니다. 넣고 제껴주도록 할게요. 자, 72번 앞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73번 앞에 쭈루루루루 없죠? 관련사 보는 거예요. 74번 앞에 없죠? 75번 앞에 쭈루루루루 없어요. 이번에는 보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을 만한 어떤 짝하고 같이 쓰는 단어들이 있는지. B 없죠? C 없죠? 자, D에서 另一种理论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정말 힌트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이론은 그러면 반드시 앞에 뭐가 나올까요? 한 가지 이론. 그래서 71번 뒤를 봤더니 一种理论 그리고 엄청 긴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전혀 상관없어. 해석 안 해도 돼요. 한 가지 이론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72번 이 이론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다른 이론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손 안 대고 코 풀 거예요. 그냥 D 여기 넣을 거예요. 해석 안 했어요. 되셨죠? 자, 벌써 2개나 이런 흐름으로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73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3번 앞에 쉼표, 뒤에 쉼표 무슨 뜻이냐? 앞도 좀 읽어오고 그리고 뒤도 조금 더 읽어봐야 우리가 답 찾기가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에 쭉 갑니다. 이 이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植物, 식물은 통고, 뭐를 통해서? 接收光线, 광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感知, 감지한대요. 어떤距离, 그래서 与旁边树木的, 옆에 있는 나무와의 거리를 감지한다. 그리고 73번에 뭐가 들어가고 就会自觉地避开,
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주어로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식물은 자각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뭐를? 상대방을. 아, 그렇다면 우리는 형식상으로 한 가지 힌트를 확실하게 얻었어요. 73번은 뒤에 문장도 계속 식물로 가고 있잖아요. 주어가 바뀔 리가 없어요. 따라서 식물을 가지고 쭉 갈 거기 때문에 주어가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용과 관련이 있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깨끗하게 지웠는데요. 네, 요 주어로 쭉 갈 건데 지금 빛이 나왔다는 거가 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색칠을 했어요. 자, B 보세요. 주어 없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한, 또 이 친치주라고 있거든요. 친척 식물. 뭔가 자기와 친척 관계가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나타냅니다. 해석 잘 안 되면 B는 보이지 않을까요? 뭔가 피하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슈관지지엔이란 주어가 새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답이 아니고 E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为防止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自身生长所需光照不足 자신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빛의 부족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빛을 통해서 거리를 감지하고 빛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피한다. 네,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빛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 자, 이제 우리 2칸 남았죠. 지금 현재 형식으로는 2개 빈칸 남으면 1개 넣으면 끝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74번 바로 앞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심표. 在风的吹动下 导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导致 하면 우리가 5급 동사로 뭔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일 텐데 앞에도 주어가 없고 뒤에도 주어가 없죠. 그렇다면 74번에는 뭐가 필요할까? 뭐가 도대체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주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어가 있는 보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여러분? C. 树冠之间. 쌤, 저는 树冠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나무 사이에 更容易产生, 더 쉽게 뭐가 생겨요? 碰撞. 이거 다 5급 단어들이잖아요. 모차, 마찰하다, 모른다 하더라도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 쉽게 생길 수 있고, 똑같이 나무 사이에 네, 이런 또 펑撞이 나오죠. 이러이런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 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거의 해석을 사실은 안 해도 정답이 C. 그렇다면 75번은 저절로 B. 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잘 보시면요. 제가 A, B, C, D, E를 다 해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3부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먼저 A, B, C, D부터 읽으세요. 결사반대. 절대 반대. 진짜 아니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방금 보시다시피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문장들이 어떤 연결된 문장이 아니잖아요. 띄엄띄엄 존재하는, 그것도 순서도 막 엉망이고, 전혀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순서도 띄엄띄엄 막 엉망으로 어지럽혀져 있는 문장들을 해석하기는 더 어려워요. 의미가 와닿지를 않아요. 내용을 보면서 봐야지 그게 좀 이해가 되지, 그냥 다짜고짜 하나 이렇게 보는 거는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일단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오늘도 수업을 방금 하고 왔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도 한 보기 2개는 해석을 안 했거든요. 해석 안 해도 답이 나오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리 다 읽는다? 전 아니에요. 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독해 4부분입니다. 독해 4부분은 이제 중요한 게 속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속독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속도가 있게 글을 빨리 읽는 거죠. 읽긴 다 읽는데 빨리빨리 읽는 거. 그거 우리 학원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속독을 좀 배운 적이 있는데, 한국어. 약간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호흡을 읽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읽어요. 대각선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의 어떤 큰 의미만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속독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속독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뭘 다 읽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어떻게 다 빨리 읽어요. 그게 아니라 포인트를 잘 찾아서 그 부분만 읽고 나머지 다 버리자라는 의미의 속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요? 네, 문제 속에 항상 힌트가 있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89번이거든요. 根据第二段 두 번째 단락에 따르면 위치 가르쳐 줬어요. 动物的颜色和图案所起的作用包括 동물의 색깔과 도안, 어떤 그림, 동물의 무늬 말하는 거 같죠? 무늬가 일으키는 작용은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동물의 색깔과 도안이란 말이 이 글에 어디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거기를 포인트로 잡아서 푸시는데 이때 A, B, C, D를 읽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답이 빨리 나온다. 왠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읽어볼 거예요. A. 消除毒素 독을 없애다. B. 警告猎物 사냥감에게 경고를 준다. 寻求配偶 배우자 그러니까 짝을 구한다. D. 防晒 샤이는 햇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서 후fu 피부를 보호한다. 그리고 이 말을 찾으러 올라갈 거예요. 2번 단락이라 그랬죠? 2번 단락 처음 시작하자마자 있는 거예요. 动物的颜色和图案有多种用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如 예를 들어 帮助他们 걔네들을 도와서 在配偶前 자 아까 配偶 있었죠? 배우자 그러니까 짝 앞에서 선생님 저 단어 너무 어려워요. 추 뭔가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아까 배우자 있었어.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찾을 거예요. 이게 A, B, C들을 급한 마음에 안 읽고 올라오는 그 마음은 알거든요. 되게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죠. 근데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답이 나와도 몰라요. 계속 읽어요. 계속 읽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이 지나갔나?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또 A, B, C들을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읽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엄청 시간을 쓰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IBT 같은 경우는 스크롤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봤다가 여기 있었나? 정말 정신없게 돼요. 그래서 A, B, C를 먼저 읽는 게 훨씬 시간을 아낀다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90번. 이 단락 위치를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번째 단락에서 열거한 二色视觉 동물은 어떻습니까? 眼睛, 왜는 두려워하죠. 빛을 두려워해요. 可以感知红光, 붉은 빛을 감지할 수 있어요. 没有, 어려워요. 좋아요. 그냥 받을게요. 세포가 없어요. D. 拥有蓝绿 남색과 녹색의 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 모른 척. 자, 뭘 찾아야 될까? 딱 아시겠죠? 二色视觉 이거 무조건 찾아야 되겠죠. 이 단어. 네 번째 단락이라고 친절하게 말했으니까 네 번째 단락 가서 처음부터 훑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함된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 동물 모르면 넘어가요. 말과 같은 모르면 넘어가요. 동물은 모두 이런 동물이다. 아직 특징이 안 나왔어요. 걔네들의 에는 只有蓝色和绿色 남색과 녹색의 세포만 있다. 이거 분명히 봤죠? 답 뭐예요? 남색, 녹색, 세포. 답은 D 끝. 91번. 사람이 넌칸다 뭐를 볼 수 있다? 丰富多彩的世界 이렇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우리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人的视力更好 시력이 더 좋으니까 B. 大脑异常发达 뇌가 발달해서 人拥有三色视觉 사람은 세 가지 색깔의 시각을 갖고 있어서 D. 아까 나왔는데 이 세포가 능변 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명암 어둡고 밝음을 구분할 수 있어서 당연히 뭘 찾아야 될까요? 丰富多彩的世界 요런 유사한 말 찾아주셔야 돼요. 풍부하고 다채로운 세상. 자, 여기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점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서 찾았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2번 단락이 또 길어요. 이렇게 쭉 나왔어요. 3번 단락도 사실 엄청 길어요. 그러고 저 뒤에서 여기서 갑자기 확 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 띄었는데 문제는 아직 남았잖아요. 몇 문제나? 두 문제나. 그러면 이 좁은 데서 두 문제가 나올까요? 이런 경우는 순서가 뒤집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뒤집히더라고요. 뒤집혀서 우리가 아까 그냥 넘어왔던 3번 단락 맨 끝부분이 여기 그래서 우리는 可以看到
뭐를 볼 수 있다? 여기 보면 풍부한 색채의 조합을 볼 수 있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란 말이 나왔다는 건 이 앞쪽에 원인이 있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바로 앞에는 分别主要负责 각각 책임지는 것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자, 이건 좀 부족한데 앞으로 大部分人 대부분의 사람들은拥有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색깔의 네,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C 이렇게. 마지막 문제. 이 글에 따르면 라오후, 호랑이는 짜이猎우 하면 그 사냥감의 눈에는 可能是怎样的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A. 无比霸道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럼 봐둘게요. 그냥 B. 善于 善于는 우리 5급 동사로 무엇을 잘하다.隐蔽 숨는 거, 은폐하는 걸 잘한다. 擅长 우리 사실 6급적 공부하면 이 단어 정말 많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를 잘하다, 뛰어나다. 奔跑 달리기를 잘한다. 残忍凶 좀 잘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좋아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내용에서 우리 리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요게 포함된 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앙, 이 아이와 같은 이러한 동물은 라오호의 주요 사냥감입니다. 네, 이제 사냥감 나왔어요. 라오호도 나왔고, 而他们的二色视觉决定了在他们看来 걔네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남색, 녹색 두 가지만 보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보기에 捕食者, 포식자, 그러니까 호랑이는 并不是橙色的 오렌지색이 아니라 可能是绿色的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这令 이것이 뭐로 하여금 라오후로 하여금 어렵다. 자, 나무 그리고 풀 이런 데 다닐 때 更难被发现 더 발견되기가 어렵다. 어렵게 만들었다. 왜냐면 걔네 눈에는 이 호랑이가 녹색 풀을 다니는데 녹색으로 보이니까 똑같은 색깔로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네, B.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독해 4부분. 이번에는 97번에서 100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上古时人们将 지향은 바 什么 무엇을 作为 삼았죠? 장도 단위의 길이 단위에 밍밍하면 이름을 붙이는 근거로 삼은 것은 A. 成熟后的 성숙하는 말을 익은 다음에 B. 이 아이들의 四肢 사지 손, 발에 4개 兵器 병기 D. 人体某个部位 인체의 어떤 부위. 자, 올라가서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름을 붙이다 밍밍이란 말을 찾아요. 여기 있죠. 자, 이 문장 시작되는 곳 上古时人们用 뭐를 사용해서 身体的某个部位 나왔잖아요. 답은 D끝. 되셨죠? 두 번째 문제. 큰 따옴표 되어 있는 게 짱이에요. 큰 따옴표 되어 있는 건 보통 98% 정도, 99% 정도는 위에도 같이 큰 따옴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말은 100% 그대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배갈의 이것을 배열하면 한 척이 된다. 병민, 치, 종,标准. 네, 그래서 지 하면 계산하는 거죠. 무게를 계산하는 기준을 밝혔다. 是由农民提出的. 농민이 제기한 것이다. 그 다음 이것의 요것은 해석이 안 될 걸 지금 감안하는 거예요. 기본 단위이다. 올라가서 이거 찾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금방 찾아지거든요. 그럼 앞으로 얘가 포함된 문장부터 시한모니엔 더改革者 개혁자인 사람 이름. 이 사람이 이것을 내놓았다. 따라서 일단 농민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중국 북방의 일종의 량샤면 식량 작물이었대요. 자, 즉 이 뭐를 이 A 웨이 B 아시죠? A를 B로 삼다. 한 알의 이것의 직경. 뭐 해석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아까 빤징이었죠. 직경을 이펀이라고 하고 10分을 이춘이라고 하고 10춘을 이치라고 하는데 이치는 바로 배갈의 이 아이들을 파일리에칠라이더 배열했을 때 길다. 이거 봤는데 답 A 끝. 되셨죠? 네, 좋아요. 글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답을 찾는 게 어렵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为什么选? 왜 선택해서 뭐를? 长角豆的 이런 식물의 종지를 선택해서 보석의 무게 단위로 삼았죠? 당연히 이걸 찾아야겠죠? 种植范围广 심는 재배 범위가 넓어서 B 표면이 예뻐서 坚硬 아시죠? 단단하고 딱딱해서 중량이 거의 변함이 없어서 변하지 않아서 당연히 찾아야죠. 찾았더니 바로 앞에 이것은 일종의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뒤로 가볼까요? 24알의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4.5g이래요. 由于뭐 때문에 其重量具有稳定性. 자, 여기서 그것의 무게가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보석의 무게 단위로 삼았다. 따라서 정답은 D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요즘 한 몇 달간 계속 좀 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냥 앞에 세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힌트 같은 거 주지 않고 다음 중 옳은 거 찾으세요. 이렇게 딱 그냥 던지는 문제. 항상 시알레나 샹정추 이렇게 나오는 건 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딱 어떤 자리에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없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스텝 1, 첫 번째 단계는요. 위에 세 문제를 풀다가 답이 느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거 문제 풀 때 봤어. 그래서 답인 거 아는 경우. 최소 그게 아니더라도 제껴낼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요거 보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네. 그게 1단계. 거기서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다면 2단계는 아직 남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공략해라.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 글과 동시에 아까 세 문제가 끝났잖아요. 근데 밑에 단락이 아직 하나 더 남았다든지 이러면 거의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A도 찾아보고 B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거 찾는 것도 요령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안 가르쳐 주지 오늘. 그 다음번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첫 단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A, B, C, D를 읽으면서 우리가 위에 세 문제를 볼 때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 아까 있었죠? 이것은 이종 줄여서 종, 농작물이다. 답 나왔는데? 아까 뭐랬어요? 이것은 중국 북방의 일종의 식량작물이다. 농작물 맞잖아요. 끝났네요. 그래서 100번도 아주 쉽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독해 4부분이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아무리 내용이 바뀌어도 시험에 접근하는 방법, 요령, 기초 지식, 방식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독해 1부분 어땠어요? 지난 1월 시험 문제, 통고, 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냥 내용만 바뀌는 거잖아요. 독해 3부분 푸는 방식, 2부분 푸는 방식, 방금 4부분 속도 가는 방법 변치 않아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단 내용만 싹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고 나면 나 망쳤어. 나 다음 시험 쳐야겠어. 이거 그냥 잊어버릴래. 하는 건 안 돼요. 되돌아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 앞에 또 여러 강의가 있잖아요. 그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저는 독해 특집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쓰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최근 몇 년간 이 강의를 찍으면서 한 번도 쓰기를 안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형태의 쓰기를 어떻게 요약 쓰기 하는지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벌써 3월 시험을 이미 접수를 했어요. 3월 시험 치고 또 여러분한테 좋은 적중특강 준비해서 나타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